브라이언 이노. 이름은 낯설지 몰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어떻게 소리, 시스템, 심지어 미래까지 디자인했는지 그 엄청난 정신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좀 특이하게 시작해 볼까요? 음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에서부터요. 바로 공항입니다. 비행기 굉음, 쉴 새 없는 안내 방송. 되게 분주하고 솔직히 좀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죠. 그런데 브라이언 이노는 바로 이 공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공항이 보이는 것처럼 평화롭게 들릴 수 있다면 어떨까? 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요. 음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노의 대답이 1978년에 하나의 앨범으로 세상에 딱 나왔는데요. 이게 정말 소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공항을 위한 음악. 근데 이 앨범은요, 막 나 좀 들어줘 하고 소리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냥 공기처럼 그 공간에 스며들어서 아주 미묘하게 분위기를 물들이도록 설계된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때가 1970년대잖아요. 당시 음악계를 생각해보면 막 화려한 기타 솔로, 엄청 복잡한 구성, 이런 게 대세였어요. 하나하나가 듣는 사람의 완전한 집중을 요구했죠. 이노는 바로 이런 소리의 과잉 속에서 정반대로 텅 빈 공간, 그 고요함이 있는 음악을 꿈꿨던 겁니다. 자, 그럼 이노가 세상에 내놓은 이 새로운 개념, 앰비언트 음악이 도대체 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앰비언트 음악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멜로디나 리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리 자체의 질감, 그리고 분위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비유하자면 마치 방에 바르는 벽지처럼 공간의 일부가 되어서 듣는 사람에게는 편안함과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음악의 목적이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 확 와닿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땐 어때요? 멜로디 따라가고 리듬에 집중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감상하잖아요. 공연 보듯이 말이죠. 근데 앰비언트 음악은 달라요. 우리한테 감상해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그냥 하나의 환경을 툭 던져줍니다. 우리는 그냥 그 소리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말 다르죠? 이노가 직접 한 말이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앰비언트 음악은 흥미로운 만큼이나 무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와, 진짜 이중적인 목적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노의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훨씬 더 나아갔죠. 단순히 어떤 분위기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걸 넘어서 아예 스스로 숨쉬고 자라나고 끝없이 변화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생성음악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곡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음표를 다 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규칙,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음악이 그 시스템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 두 이미지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은 그냥 딱 완성되고 나면 변하지 않는 정적인 그림이죠. 하지만 오른쪽은 어때요? 단순한 규칙을 줬을 뿐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을 무한히 만들어내는 동적인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노는 음악을 왼쪽에 완성된 작품에서 오른쪽에 살아있는 과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티스트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제 음악가는 결과물을 깎아 만드는 조각가가 아니라 과정을 설계하는 정원사가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정원사는 씨앗, 즉 규칙을 심고 시스템이라는 밭을 잘 가꿔 놓죠. 그리고는 식물이 스스로 자라나게 내버려 두잖아요. 음악도 똑같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브라이언 이노를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그의 작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U2의 그 광활한 사운드, 데이비드 보이의 전설적인 베를린 3부작, 콜드플레이의 그 감성적인 공간감, 이 모든 레전드 앨범들의 뒤에 바로 브라이언 이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곡 녹음만 해주는 프로듀서가 아니었어요. 아티스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소리의 세계, 새로운 시스템을 열어주는 조력자였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재생된 음악일지도 모르는 이 6초짜리 작은 걸작도 그의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윈도우 95의 시작음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겁니다. 그는 그냥 음악가라는 한 단어에 갇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앰비언트 음악으로 공간을 디자인했고 생성 시스템으로 과정을 설계했고 세계적인 밴드들을 프로듀싱했죠. 심지어 시각예술, 글쓰기까지 그냥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진정한 화상가이자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유산은 그냥 과거의 이야깃거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그가 던졌던 아이디어들이요, 놀랍게도 바로 오늘날의 기술, 그리고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의 커리어를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1978년에 앰비언트라는 개념을 처음 세상에 내놓았고 그 후로 40년 넘게 팝 음악의 최전선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빛과 소리를 결합한 새로운 예술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혁신이 멈추질 않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의 유산이 현재와 딱 만나는 지점이요. 옛날에 이노가 아날로그 신시사이저로 탐구했던 그 시스템을 통한 창작이라는 아이디어. 이게 지금 AI가 음악을 만드는 방식과 철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노가 생성음악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작곡은 그 씨앗이 자라서 만개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거대한 정원 같은 거예요. 그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이 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심었던 그 씨앗은 이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들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창작하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브라이언 이노는 처음부터 이 기계 속의 유령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가 작곡한 건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시스템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